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죠. 지난 4월 HD 현대중공업은 페루와 함정 4척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을 계약했으며 그 경제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16일 페루의 시마 조선소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로 규모는 약 6,400억 원 정도 됩니다. 수출하는 함정은 3척, 함정의 4척인데 3,400톤급 호위함 1척, 그리고 2,200톤급 경비함 1척, 그리고 1,500톤급 상륙함 2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당시 그 계약 현장에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페루 대통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오실 자리지만 경제부, 우리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도 오셨습니다. 군수회령분이 당연히 오셨고요. 저희들이 사실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그 정부가 너무 큰 관심을 보이는 데 대해서 많이 놀랬고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중요하구나. 페루 당국이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 페루와 계약한 것은 이번에 그 6,40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저희들이 페루 사업의 우선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페루 해군 현대화 사업인데 앞으로 수주 이제 물량이 나올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 그래서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데서도 이 페루 함정 수출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6,400억 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요즘 방산 수출하면 1조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네. 곧 있으면 1조를 넘을 것 같을 것 같고 수출 방법이 좀 과거에 비해 좀 색다르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여기 네.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페루는 저희들이 여기서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엔지니어 역량으로 지원하고 수출하는 공동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계, 그다음에 건조 과정의 기술 지원, 그다음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생산은 다 페루 현지에서 합니다. 이런 방식은 저희들로서는 엔지니어 역량만 가지고 벌써 수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고 페루 입장에서는 현지의 인력들, 그다음에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더 나가면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국이 나중에는 함정 건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 이게 서로 상호 윈윈하는 그런 이제 플랜이 되겠고요.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은 이제 필리핀 모델처럼 저희들이 수주를 받아서 국내에서 다 건조해서 함정을 인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정도는 이제 호주 호위함 사업 같은 걸 예를 들면 만약에 호주가 배를 10여 척 이상 건조한다고 했을 때 선도함을 비롯해서 한 2~3척 정도는 국내에서 건조를 하고, 왜 그러냐면 빨리 인도를 해 가야 되겠고 또 연구 개발에 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먼저 건조하고 나머지 후속 함정들은 이제 호주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양산 물량이 많으면 국내 생산 캐파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현지 건조가 많아지면 국내 캐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수출은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서 현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로 이제 페루의 해군력을 키우고 페루의 그 함정 건조 기술이나 이런 것을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돈도 벌고 우리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죠. 그렇죠. 기술도 전수하고 돈도 벌고 그걸 거점으로 해서 남미 시장을 확대하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예. 기술이 돈을 버는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페루 함정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이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건 아니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한 K 함정 현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우리 그동안 수출한 함정이 총 한 40여 척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HD 현대중공업이 18척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요.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것은 이 함정이 다양화되고 있고 대상 국가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수주를 우리한테 발주를 했던 나라가 다시 재발주를 한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함정 산업에 대한 어떤 희망이 보이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987년도에 12,000톤급 군수지원함을 저희들한테 발주를 했는데 30년 후에 다시 이번에는 이제 톤수를 늘려서 23,000톤급의 군수지원함을 재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함정산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많이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매국도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만들어서 제공하는 저희들도 그렇게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정 수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연속 수주 재발주인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 이런 걸 잘 안 하면 또 잊어먹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데 그거를 잘 그동안 관리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높이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남미 쪽에는 많이 수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 가지 애환이 있을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페루 지역에 저희들이 일찍이 남미 지역에도 교두부가 필요해서 일찍부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방사청이나 해군도 해군이 해군 대 해군 교류를 하면서도 많이 우호 관계를 쌓아왔고 특히 해군이 2016년도에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 경주함을 무상으로 양도를 했고 또 2019년도에 순천함을 또다시 공여를 했습니다. 배가 나갈 때 해군 정비청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페루에 인도를 했는데 이 초계함이 1,000톤급 초계함이 태평양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배를 뭐 함장으로서 아마 페루까지 가져가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 배가 오래된 배이기 때문에 가다가 어떤 풍랑을 만나거나 뭐 생각도 못한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비창에 있는 군무원이 일부 타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 공여를 하는 것도 대단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운영할 때도 저희들이 서비스 지원을 많이 했죠. 또 저희들이 일찍이 접촉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페루가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달성해 주겠다는 것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루의 시마 조순소를 현대화시키고 이 페루 조순소를 통해서 남미 지역에 뭔가 함정시장에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그 페루의 어떤 정부의 그런 비전을 저희들이 보고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기술 지원해주고 설계 지원하고 그리고 기자재 공급해주고 쉽게 말하면 페루 조선소가 스스로 함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 모델이 적중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관 군이 연합해서 공략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 페루가 원하는 수준, 원하는 방향으로 건설해 주겠다 해군력을 이런 것이 맞아 떨어졌군요. 네네네.